국은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기만 식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바쁜 것 같더라. 학원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내렸고 며느리는 얇게 웃었지만 눈빛은 멈춰 있었습니다. 손주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70세 유소영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고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은 점점 짧아지고 대화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말을 꺼내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도 설명할 기회조차 오지 않는 순간. 예전에는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선이 피합니다.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걱정은 간섭이 됩니다.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의 상당수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의 갈등 원인으로 대화 방식의 차이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식이 관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책임졌고 너무 오래 이끌어왔기 때문에 말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70 이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서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늦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우리의 말이 점점 멀어지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의 방향이 상대가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상대를 위해 말합니다. 걱정이 되고 경험이 있고 더 나은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닿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소영님, 그날 식탁에서의 어색한 침묵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바쁜 것 같더라. 그 말은 손주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시선을 피했을까요? 며칠 뒤 소영님은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무슨 말 잘못했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결정한 걸 평가받는 느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님은 처음으로 생각이 멈췄다고 합니다. 자신은 손주를 걱정했는데 아들은 부모 역할을 점검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합니다. 경험이 있고 살아본 세월이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엄마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내 선택은 미숙하다. 우리는 도와주려는 사람이지만 상대는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내 가족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언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받는 사람은 통제로 느낄 수 있다. 말의 방향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쪽이 아니라 내 경험을 증명하려는 쪽으로 향할 때 대화는 멈춥니다.
그래서 소영님은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다음에 손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겠다. 네가 생각하는 계획은 어떤 거니? 조언 대신 질문을 먼저 꺼낸 것입니다. 그날은 달랐다고 합니다. 아들이 길게 설명했고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소영님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말을 줄여서가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꿨을 뿐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말도 못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을 먼저 던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 딱 3초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답답해서 꺼내는 말인가? 말의 방향이 나를 향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말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면 상대는 설명합니다. 70 이후 우리의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경험이 정답처럼 들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꾸면 같은 경험도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말은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던 습관을 옆에서 말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식탁 위의 공기를 바꿉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괜찮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속으로는 힘든데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했던 순간 조금 버거운데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고 넘겼던 기억. 처음엔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번. 어느 순간 그 일은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가을 대전 서구에 사는 67세 이명숙님은 일주일에 3번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명숙님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엄마니까 해야지.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도 괜찮으시죠?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수가 힘들지 않니? 명숙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병원 예약도 미루었고 모임도 몇 번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숙님은 단 한 번도 분명하게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경계 없는 배려는 언젠가 부담이 됩니다. 한국심리학회 2022년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경우가 애매하게 넘긴 경우보다 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말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애매한 말은 기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반복되며 당연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가볍게 듣는 이유는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명숙님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주는 병원 예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구나. 다음 주는 미리 말해주면 조정해 볼게. 차갑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부탁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명숙님의 일정이 존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선을 그어야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서운해지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70 이후의 말에는 부드러움도 필요하지만 기준도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착한 말만 해오면 어느 순간 내 말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부터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건 해봐서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요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실제로 맞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습니다. 2024년 초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호님은 등산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퇴직하고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고민 중이야.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을 때 박영호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자영업 쉽지 않아. 괜히 시작했다가 고생만 해. 그건 안 하는 게 맞아.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패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중요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영호님은 나중에야 느꼈다고 합니다. 말은 맞았을지 몰라도 대화는 끝났다는 걸. 확신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신이 먼저 나오면 상대의 생각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람은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먼저 나오면 설명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한국상담학회의 연구에서도 단정적인 표현이 먼저 나오는 대화는 상대의 의견 개진 의지를 낮춘다고 분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안 돼. 이 문장은 이미 문을 닫아버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빠르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빨리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직 그 과정을 통과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론을 먼저 말하는 순간 상대의 과정은 지워집니다. 박영호님은 이후 방식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결론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는 계획을 길게 설명했고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확신 있게 말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확신은 대화의 끝에 두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꺼낼 공간을 주는 것. 내 생각엔 이런 점이 걱정되긴 해. 혹시 이런 부분은 고민해 봤니? 이 문장에는 닫힘이 아니라 열림이 있습니다. 70 이후 우리의 말이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맞는 답을 말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확신을 조금만 뒤로 미루면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조언이 공감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해결책부터 떠올립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볼 땐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는 다 견디면서 사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닫힙니다. 2024년 봄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최경자님은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직장일도 많고 아이도 자주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자님은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린이집 너무 오래 맡기면 안 좋아. 말은 걱정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며느리는 힘들다고 말했는데
돌아온 건 조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 해결책보다 먼저 인정을 원합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이 한 문장이 먼저였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에서도 공감을 먼저 받은 경우가 바로 해결책을 제시받은 경우보다 대화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공감은 내 감정이 이해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조언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공감은 마음을 붙잡습니다. 경자님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보려면 얼마나 지치겠니? 엄마라도 힘들겠다.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순서가 달라졌을 뿐인데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집안 문제. 그래서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자동으로 해결책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관계에서는 해결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공감은 시간을 줍니다. 조언은 결론을 줍니다. 사람은 결론을 말해준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끊고 조언부터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 한 문장만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겠다. 내 입장에선 속상했겠네. 이 짧은 문장이 닫힌 문을 다시 엽니다. 70 이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답이 많아서가 아니라 답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공감이 먼저일 때 조언은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5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그건 무모해. 입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여름 광주 북구에 사는 70세 윤순례님은 아들 부부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 전세를 정리하고 조금 외곽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자연 가까운 곳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순례님은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애 교육은 도시에서 해야지. 괜히 갔다가 후회한다. 말은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힘들어한 사례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 부부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진 뒤 순례님은 통보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막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부모의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걱정이 곧 판단의 말로 나올 때입니다. 그건 안 돼. 이 문장은 문을 닫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 문장은 문을 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판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식을 이끌어야 했고 집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빠릅니다. 빠른 판단은 능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윤순례님은 나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아토피 문제, 부부가 몇 달 동안 고민한 과정, 경제적인 계산까지. 순례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보다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판단을 늦췄을 뿐인데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는 딱 한 문장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엄마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내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다. 판단을 멈춘 자리에 설명이 들어옵니다. 설명이 들어오는 자리에 신뢰가 생깁니다. 70 이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판단을 조금만 늦추면 말은 줄어들지 않는데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 이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선을 긋지 못하는 착한 말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든다는 것. 확신이 앞서면 대화가 멈춘다는 것. 조언이 공감보다 먼저 나오면 마음이 다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빠른 판단이 결국 침묵을 만든다는 것. 돌이켜보면 이 5가지는 모두 나쁜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걱정이었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말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달라졌고 대화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유소영 님도 이제는 안다고 합니다. 그날 식탁에서의 어색함은 자신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의 방향이 조금 앞섰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지금은 손주 이야기가 나와도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그 한 문장이 분위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조언은 줄어들었지만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말은 줄었는데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말을 꺼내기 전 딱 3초만 멈추면 됩니다. 이 말이 상대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말인지, 지금은 선을 그어야 할 순간인지 아니면 공감이 먼저 필요한 순간인지, 지금은 판단할 때인지 아니면 이유를 들어야 할 때인지, 이 3초의 멈춤이 말의 품격을 만듭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약해지는 나이가 아닙니다. 가장 깊어지는 나이입니다. 깊어졌기 때문에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듣고 기다리는 것이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다르게 말해보는 겁니다. 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늦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3초만 멈춰보시면 어떨까요? 그 3초가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그 말이 결국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